오늘 하루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. 정치부 최원영 기자 나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. 특사는 누구?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미국과 중국에 특사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누가 거론되고 있죠? 네, 이제 미국 특사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거론됩니다. 예.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반 전 총장은 대선 직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연락이 오면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홍 전 회장도 지난달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 통일 관련 내각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내각에 참여할 군번은 아니고 평양 특사나 미국 특사 제안이 오면 도와드리겠다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. 중국 특사로는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? 네, 문 대통령은 중국에는 사드 특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했는데요. 예. 민주당 선대위 총괄 본부장을 맡았던 송영길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송 의원은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을 면담했습니다. 또 국회 부의장 출신 중국 통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도 거론됩니다. 네,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. 사라지는 창조경제.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추진 정책이었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하지만 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가 흔적이 지워지고 있습니다. 지난 9일까지의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입니다. 첫 페이지에 창조 경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어제부터 이 창조 경제는 사라졌습니다. 또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도 창조 경제는 없어졌습니다. 미래부 관계자는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우선순위를 재조정했다며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특히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가장 핵심적으로 야심차게 추진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? 네,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과 더불어 이미 이 지자체들이 예산을 삭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. 미래부가 재편되면 관할 부처나 센터 명칭이 바뀌거나 아예 폐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네,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긴 합니다만, 네,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. 1호 사표 누구였습니까? 네,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황교안 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죠. 네. 그러면서 이 장차관 가운데 유일하게 박승춘 보훈처장의 사표만 먼저 수리했습니다.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이나 철학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 사의를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박 처장은 지난 2011년 보훈처장에 임명됐는데 이 5.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반대해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아왔습니다. 자, 그럼 일주일 뒤에 있을 5.18 기념식에는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이 될 수도 있는 거겠네요. 네, 국가보훈처에 물어봤더니 이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재창을 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지난달 광주 5.18 민주묘지를 찾아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임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단체들의 반발과 공식 기념곡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2009년 합창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 재창은 참석자들이 의무적으로 불러야 하는 방식이고 합창은 원하는 사람만 따라 부를 수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